적자에 시달리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너도 나도 감산에 돌입한 가운데 유독 삼성전자만 감산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감산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반도체 호황기는 언제 다시 오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코로나19로 한참 불티나게 팔리던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는 쌓이는 재고에 반도체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너도 나도 감산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만큼은 감산에 돌입하지 않고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9% 급감하면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도 곧 감산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떠돌면서 주가도 단기 상승했는데요. 과연 반도체 호황기가 다시 찾아오게 될까요? 아니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걸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실적 발표를 한 달 앞서 하는 곳이 마이크론인데요. 이처럼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마이크론은 이미 디램과 낸드 플래시 웨이퍼 투입을 20% 줄였고 설비 투자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직원마저 10% 감원에 돌입했는데요. 오죽하면 직원까지 줄일까 싶습니다. 5만 명에 가까운 직원 중 약 5천 명 정도가 회사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도 설비 투자를 절반 이상 줄이면서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4분기 약 8천억 원에서 1조 원대의 적자를 볼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쌓여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는 이번 2분기까지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단 메모리 반도체 기업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채용을 동결시켰습니다. 퀄컴도 엔비디아와 같이 동결하기로 했고요. 인텔 역시 약 100억 달러, 우리 돈 12조 6,880억 원의 지출을 2025년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투자가 중요한 반도체 업계에서 지출을 줄인다는 건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반해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가 더 크기 때문에 예전보다 큰 이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자에 놓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해진 대로 증설을 진행하며 감산하지 않는다면 경쟁 업체들은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이 되는 거죠.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치킨 게임까지 들어간다면 적자 폭이 더 커질 겁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라선 비결은 초격차 전략에 있습니다. 경쟁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져 투자에 주저할 때 삼성전자는 과감한 투자로 경쟁 기업보다 먼저 기술 우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장악하는 게 바로 초격차 전략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는 지금 감산에 돌입할 마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는 장사면 버틸 수 있고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으로 봤을 때는 안 좋겠죠. 돈을 쏟아 부어가며 손해를 감수해야 하니까요. 또한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처럼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하지 않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즉 파운드리 산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TSMC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투자를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TSMC는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 13조 원대의 깜짝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TSMC가 이처럼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경쟁자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악성 재고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고가 쌓일수록 반도체 가격은 내려가고 수익은 떨어지고 가격 결정권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 기존에 쓰던 반도체를 새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DDR5 D램입니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반등카드로 꼽히는 인텔의 서버용 중앙처리 장치 사파이어 래피즈가 공식 출시를 알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사파이어 래피즈 등장으로 최신 규격인 DDR5 D램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텔에 따르면 사파이어 래피즈는 전세대 대비 목표 워크로드 처리에 평균 2.9배 높은 와트당 성능을 제공하며 전력 최적화 모드에서 성능 손실 없이 최대 70W 낮은 전력으로 구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속도는 빠르고 전력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며 에너지 소비 절감을 요구받고 있는 데이터 센터 업계에 최적화된 제품이란 설명인데요. 이러니까 인텔 영업사원 같네요. 사파이어 래피즈는 인텔 서버용 CPU 중 처음으로 D램 최신 규격인 DDR5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출시가 당초 예상보다 1년이나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인텔은 사골 우려먹는다는 소리 많이 듣죠. 아무튼 DDR5는 기존 DDR4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하면서 전력 소모량은 10% 이상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도 DDR4에 비해 20에서 30% 높아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꼽힙니다. 그러니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사파이어 래피즈와 DDR5의 선택은 필수일 겁니다. 속도는 빠르고 전력 소모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계속 굴리는 것보다 새로 바꾸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DDR5 D램 비중은 작년 4분기 4%에서 올 4분기 21%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DDR5 D램 세대 전환이 현재 혹한기를 맞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 겹쳐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게 해줄 비장의 카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텔의 4분기 실적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은 140억 달러, 우리 돈 약 17조 1948억 원으로 2021년 대비 3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7억 달러, 우리 돈 약 8,59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인텔 역시 글로벌 경기 악화 직격탄을 피하진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에 나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감산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치킨 게임이 되고 이는 곧 경쟁자들도 죽이면서 초격차에 나설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승자가 된다면 경쟁자들보다 더 큰 수익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감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식창고 커뮤니티에 올린 설문조사에서도 삼성전자 감산 안 한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악성 재고로 2분기쯤까지는 고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고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되고 나면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전기차, 3월 인터넷,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풍향계인 마이크론에 희망이 보일 때쯤, 인텔의 DDR5가 적용된 CPU가 잘 팔릴 때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에 서광이 비추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의 주가 반등은 그래서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아직 악재가 다 해소된 게 아니니까요.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내외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